예, 안녕하세요. 저 SK그룹을 담당을 하고 있는 태블릿 엔지니어 정봉기라고 합니다. 예, 만나뵙게 서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난 3분기 동안에 태블릿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하고 태블릿의 가장 큰 행사를 태블릿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태블릿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나올 태블릿 신기능도 같이 엮어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태블릿 플랫폼 기준으로 태블릿의 전처리 솔루션인 프랩, 그리고 태블릿 데스크탑, 그리고 태블릿 서버, 그리고 컨텐츠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블릿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1년에 4번의 주요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가 벌어들인 대부분 수익을 R&D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각적 분석을 최고의 분석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프랩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3보드에 나왔던 생성 기능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날짜별로 어떤 캘린더 시각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날짜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5월 매출액 오른쪽 보시면 특정 날짜가 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엑셀 파일로 이렇게 일자별로 쫙 다 만드셔가지고 이 데이터하고 원래 데이터하고 이제 엮으셔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실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태블릿 프랩에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블릿 프랩에 보시면 생성 기능이 있고요. 이 생성 기능은 첫 번째 내가 시작한 날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한번 정하시게 되면 그 날짜 기준 안에 내가 월 단위로 데이터를 만들 건지 주 단위로 만들 건지 일 단위로 만들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생성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엑셀 작업을 조금 더 줄이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연결된 작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블로를 가지고 추출을 하실 겁니다. 추출하실 때 보통 프랩에 어떤 어떤 흐름, 플로우를 만드시게 되는데요. 기존까지는 이 흐름에 대한 선행, 후행에 대한 어떤 연결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HR에서 HR 마스터 데이터를 먼저 업데이트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만약에 트랜지션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을 때에 뭐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터 업데이트 하는데 1시간 걸리기 때문에 트랜지션은 1시간 반 뒤에 해야겠다라고 하는 타임 게싱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 연결된 작업 같은 경우는 내가 앞에 선행 흐름이 무엇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흐름 작업이 흐를 수 있도록 ETL의 잡의 흐름을 만드시듯이 태블로도 그렇게 잡의 흐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작업이 만약 실패했을 때 후행 작업을 시작하실 건지 아니면 그거 멈추고 그냥 알림으로 받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태블로를 가지고 데이터 변형 작업을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앞으로 나올 기능이고요. 첫 번째 로아이디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고유한 로아이디가 필요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태블릿 데스크탑에서 여러분들이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만드실 수 있으실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해당하는 컬럼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내가 해당하는 로우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만들어진 이유는 전체로 보시게 되면은 전체 태블로에서는 여러분들 수작업하는 엑셀 작업 등을 보통 줄여서 태블로에서 한 번에 데이터 작업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널값을 이제 채우는 기능이 생성이 됩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엑셀 같은 경우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위에는 날짜와 같구나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식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태블로 데스크탑의 서버로 불러들이는 순간 이 비어있는 날짜 자체가 널값을 보이기 때문에 잘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한 땀 한 땀 엑셀로 열어서 채워 넣기를 하시거나 입력을 하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간단히 해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블로 프랩에 있는 널값을 채우는 기능을 먼저 누르시게 되면 실제 이 값을 어딜 채울 것인지 범위를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값을
위에 있는 선행에 있는 날짜에 있는 값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특정 날짜로 채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행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엑셀 놀 값들이 태블로 프랩에서 채워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올 예정인데요. 태블릿 데스크탑에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작업들, 즉 뭐 누계값이나 뭐 이동평균, 뭐 차이값을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이 태블릿 데스크탑에서 아마 테이블 계산식 같은 걸 써서 계산식의 뭐 범위, 방향 같은 것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을 원천 데이터에서 만들어 줘야지만 나중에 후행 작업이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태블로에서 프랩에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이블 계산식과처럼 뭐 이동 평균이나 여러 가지 작업 등을 수행하실 수 있게끔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태블로 데스크탑 관련돼서 신기능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4 버전에서 나왔던 하나의 뷰에 여러 가지 지적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생성됐습니다. 과거에 여러 데이터 원본에 각각의 지적 정보가 들어가 있을 때 걔를 하나의 뷰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워크시트를 각각 만들어 놓고요. 지도를 다 만드신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에서 부동을 이용해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하나 위에 겹치고 해서 하는 부분이 됐었는데요. 2021.4 버전부터는 이제 그 부분들이 하나의 뷰 안에 여러분들이 맵 레이어라고 하는 지도 계층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데이터 원본에 있는 지적 정보를 하나의 뷰로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지도 위에 어떤 상점에 대한 정보를 또 표시를 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유동 인구에 대한 정보, 매출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뷰에서 지리 정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다각적으로 지적 분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던 기능 중에 한 가지인데요. 대시보드 복사하기 붙여넣기라는 기능입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 하나의 오브젝트, 뭐 이미지나 여러 텍스트 박스, 여러 가지 뭐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 안에 속성으로 열백을 주고 그다음에 경계선을 만들고 폰트를 바꾸고 하는 부분들을 해놓은 다음에요. 그 부분들을 다른 대시보드로 이제 만드실 때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가셔가지고 이 반복되는 작업을 이제 하셨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편리하게 이제 대시보드에 원래 서식이 있는 대시보드 객체를 복사하셔가지고요. 새로운 대시보드에서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 거기 안에 있는 서식까지도 같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대시보드를 만들고 수행하는 부분들이 이제 간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1 버전에 워크북 최적화라고 하는 워크북 옵티마이저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시보드를 만드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다 하셨다라고 해도 한번 서버에 올려봤더니 뭐 누를 때마다 뭐 3초에 있다 5초에 있다가 반응을 한다. 느리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태블릿 데스크탑에서 태블릿 서버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올리실 때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워크북 옵티마이저라는 부분들을 누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체 컬럼은 100개인데 사용하는 컬럼이 10개다라고 하면 나머지 컬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의 워크북 안에 너무 많은 워크시트가 있다든지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 너무 많은 시각화가 있거나 여러 가지 계산식이 복잡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태블로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제 워크북 만들 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조정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하시고 올리시게 되면 조금 더 성능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던 기능이실 것 같은데요. 이미지 롤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태블로에서 각각의 마크마다 이미지를 표현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해당하는 폴더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이제 넣으신 다음에 각각의 마크 하나하나마다 이제 이미지를 이제 매핑하시는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몇 개 안 된다라고 하시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한 대시보드 안에 이미지가 100개, 1000개다 하면은 거의 불가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력하셔서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료분들이 보고 싶다, 서버에서 보고 싶다고 하면 그 해당 PC나 서버에 똑같은 폴더를 만드시고 이미지도 같이 복사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데이터 안에
해당하는 이미지에 대한 URL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미지 URL 그 데이터 컬럼을 이미지 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표현을 하시게 되면 그 이미지에 있는 URL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미지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조금 더 많은 표현하기 편하실 거고, 그리고 이미지 관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간편해지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테이블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성이 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태블에서 연결하시려면 데이터베이스나 엑셀 데이터 같은 텍스트 파일 데이터 연결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연결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연결할 당시에 R이나 파이썬 스크립트를 넣으실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태블러 컨퍼런스에서 발생하는 트윗을 파이썬을 수집을 하고요. 그 파이썬 코드 안에 해당하는 문장을 단어로 쪼개고, 그리고 그 단어를 이제 카운트하는 스크립트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실 때 파이썬이나 R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태블러 데스크탑이나 서버를 띄웠을 때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프로그래밍 가능한 그런 데이터 원본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버에 대한 기능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2021.3 버전부터는 개인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태블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고 권한을 다 없애고 나만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걸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만약에 사용자가 100명, 1000명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만드시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2023 버전부터는 자동으로 개인 공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태블 서버 안에 사이트마다 개인 공간을 주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트 안에 각각마다 얼마 정도의 개인 저장소를 줄 것인지에 대한 저장소 관리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컨텐츠를 먼저 나만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프라이빗 공간이 생성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태블로 통합 문서만 저장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된 데이터 원본이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서버에 한번 데이터 원본을 올리시게 되면은 그 부분들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서버에서 데스크탑으로 다운을 받고,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열어서 수정해가지고 서버로 다시 올리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웹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편집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022.1 버전부터 이제 태블로 UI가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용하시다가 업데이트하신 고객분들 중에 내가 원했던 아이콘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있던 구독, 매트릭, 알림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콘들이 현재 복이라고 하는 메뉴 하단으로 배치가 되고요. 각각의 특성에 맞게 아이콘들이 다 재정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할 만한 기능 중에 뷰 가속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성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태블로에서 이 해당하는 대시보드에 뷰 가속 기능을 켜놓으시게 되면 실제 사용자가 열기 전에 미리 내부적으로 한번 열어봐서 캐시에 올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세한 부분들은 태블로 공식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웹 작성 개선이 좀 됐습니다. 과거에 데스크탑 사용하신 분들은 서버에서 뭔가 웹에서 편집하시게 되면 데스크탑에 했던 오른쪽 마우스에 있는 기능들이 다 안 먹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버에서 편집이 가능하더라도 데스크탑에서 무조건 작업해서 올리시는 부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데스크탑과 서버의 기능들이 조금 더 기능에 대한 차이가 좁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데스크탑이 아닌 웹에서 오른쪽 누르셔서 작업을 하시거나, 그리고 참조선이나 추선을 추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한 다음에 이 참조선 추선에 대한 기본적인 서식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쉽게 웹에서도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시보드 보기 사용자 기능인데요. 차트를 누르신 다음에 해당하는 지금 아이콘 누르시게 되면 이 해당한 데이터가 바로 테이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데이터에 대한 컬럼을 선택하거나 그리고 컬럼의 순서를 바꾸는 부분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1 버전부터는 어떤 컬럼을 보여줄 건지, 그리고 컬럼에 대한 순서도 조정하시고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그게 적용된 순서대로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데이터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스토리 기능인데요. 이 부분도 이번 태블로 컨퍼런스 나왔던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능 자체는 태블로 차트의 데이터 스토리 기능을 누르는 순간 내부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 차트를 해석해 주는 부분들을 이제 문장으로 표현해 주는 기능인데요. 이거 사용하시게 되면 기존에 데이터 분석하신 분들이 차트를 그냥 해석하시는 것보다 지금 있는 기능과 같이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는 영어만 지금 지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슬랙 하신 분도 말씀하셨는데요. 태블로하고 슬랙에 대한 연계성이 조금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슬랙이 세일스포스 태블로가 같은 식구가 되면서 앞으로 태블로와 슬랙에 대한 연계성이 강화될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나오는 기능은 실제 태블로에서 댓글 멘션 같은 것을 눌렀을 때 슬랙으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에스크 데이터에서 뭐 뷰를 만드셨을 때 그 뷰 화면을 바로 슬랙으로 연동한다든지, 아니고 프랩 작업이 끝났을 때 프랩에 대한 결과를 슬랙으로 알림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태블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에 태블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태블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태블로 엑셀러레이터를 하는 부분들은요, 산업별로 어떤 대시보드를 어떤 항목들을 보는지가 저희가 템플릿화 돼가지고 고객분들에게 제공해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에는 솔루션별로, 부서별로 각각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 태블 엑셀레이터 안에는 어떤 KPI를 봐야 되는지, 그 KPI는 어떻게 계산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고요. 현재 약 120여 개의 샘플 대시보드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존까지는 태블로 퍼블릭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셨다고 한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태블로 엑셀레이터를 활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태블로 엑셀레이터 기본 화면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태블로 버전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무마다, 그리고 각각의 솔루션마다 어떤 태블로 엑셀레이터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태블로 데스크탑도 태블로 엑셀레이터와 연동되도록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AP의 뭐 칸커라고 하는 비용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고객분이시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대시보드를 다운받아서 보시게 되면 그 데이터 안에 어떠한 KPI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시각적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각적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원래 전체 좋아진 기능 중에 오늘 한 일부분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저 바깥에 태블릿 닥터 세션이 있으니까요. 요청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내용 같은 경우는 태블로의 공식 홈페이지 활용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